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직 축산직 공무원 9급, 7급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축산직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이제 한두 차례 수험생이 되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은 처음 다 들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축산직 공무원은 중앙직이 아니라 지방직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별로, 도별로, 물론 서울특별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뽑는 인원이 다르고 매해 다릅니다. 다르고 또 그 지역이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지역이 내년도 2023년도에 선발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혹시 공고가 되면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급수는 9급과 7급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제 9급 내지 7급을 보시기는 하는데, 이 7급은 일단 9급과 7급의 차이는 과목이 약간 달라집니다. 과목이 달라지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9급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 과목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이 2가지 전공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종학과 사양학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주교재로서 주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주교재로서 축산기사, 산업기사, 부민문화에서 나온 교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사, 산업기사에 맞춰진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본을 이루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만 그 다음에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다 풀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선정한 이 주 교재는 5과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사 시험에 대한 5가지입니다. 산업기사도 사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요새는 NCS에 입각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기사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도 내용이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 보실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산업기사도 별도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요 기사 시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가서 이제 부교재를 해서 제가 대학 교재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나온 출판물을 가지고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방법이 주교재 하나를 선택해 놓고 기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를 선택을 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자꾸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재를 자꾸 구입하기보다는 제가 교재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가면서 교재를 한 번씩 보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사양학 강의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교재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내용들인데, 최소한 육종학이든 사양학이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대학 교재 10권 정도를 부교재로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는 기본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교재를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기존의 수강생들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이 교재만 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제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수험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 수험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직 공무원에 대한 수험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축 사양학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재도 있고 일본 교재도 있고 다른 나라 교재도 참고를 해서 물론 특성이 각 나라마다 다른 그러한 축산 환경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 원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교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예상 문제에 다 담아놓기 때문에 부교재에 대한 내용은 조금 염려를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구성입니다. 또 여러분들 교재 내용 가축 사양학, 육종학, 가축 번식 생리학, 사료 작물 및 초지학, 그다음에 축산 경영학 및 축산 가공학 이렇게 교재가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가축 사양학과 육종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가축 사양학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1장이 사료 내 영양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물학 공부하신 분들 혹은 뭐 식품 영양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가축 영양학 혹은 인간의 영양 그 생리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이제 소화기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파트에서 보통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관과 소화 흡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영양소보다는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 돼지, 닭 이런 기타 축종에 대해서 소화기관별 영양소 흡수 그다음에 이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특히 소화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해 못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3장이 사료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사료에 대해서 단미사료, 혼합사료, 배합사료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단미사료, 각각 하나하나의 원료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원료사료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함량, 그 다음에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합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혼합사료도 다룰 수가 있는데 혼합사료의 파트는 전체 100이라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단미사료가 3, 그 다음에 혼합사료가 1, 그 다음에 배합사료가 6,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는 단미사료를 다 섞어놓은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항생제라든지 기타 기능성 물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축 사양 표준표가 있습니다. 그 가축 사양 표준표에 근거해서 배합사료를 제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근거는 우리나라의 축산법의 사료 제조법에 의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에 따른 영양소 함량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과 가공에 대한 것이 4장이 있는데 이 배합은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축종별로 배합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소일 때, 초식동물일 때에는 조사료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잡식동물인 돼지일 때에는 농우사료를 할 거냐 하되 탄수화물 원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단백질 원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이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기르는 용도별, 성장 시기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각각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 사양 원리입니다. 소에 맞는 한우, 뭐 젖소, 돼지, 닭도 산란계냐 육계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축산시설 위생방역관리입니다. 현재 이 위생방역관리 부분이 점점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이 3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이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위생 방역 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생 방역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면 시설을 가지고 위생 방역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축종별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특히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축산 환경 관리 있습니다. 시설에 따른 환경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유해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것도 있고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이제 가축들이 그 생산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 주로 뭐 온도라든지 습도 그다음에 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물 행동 및 복지입니다. 이 복지 여기에 따른 것이 이제 동물복지법이 있거든요.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적은 면적에 많은 두수를 키워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축산의 일반 형태였다면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자꾸 병이 들고 그 병이 든 축산물을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서 인간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 복지에 따라서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면서 가축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소를 4마리를 키우려면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닭은 케이지를 하되 그 케이지 면적은 기존의 케이지보다 1.5배가 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법으로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복지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점점 중요도가 올라가는 쪽은 위생과 복지 쪽입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나오는 빈도수는 틀려지겠지만 이 2장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 입문 과정이란 이 과정을 이제 만든 이유는 대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비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비전공하신 분들이 처음 축산직을 접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용어 정리부터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본 용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기초 용어 정리 없이 그대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참고 문헌 활용 방법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 참고 문헌을 활용해서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 별도로 타이핑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참고 문헌을 활용해서 다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도 참고 문헌 활용 방법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에서도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